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진단 영상입니다. 두 종목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신도기현입니다. 3일 전 월요일에 여기였었죠. 동그라미 친데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진단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상승하고 어제 주춤하더니 오늘 뽑았습니다. 급등했는데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종목 진단을 했었죠. 그때 신도기현과 솔트룩스 함께 진단을 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진단하고 다음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기업들을 진단을 했었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신도기현은 LCD, OLED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체라고 한다면 미래컴퍼니, 동아일텍, 힘스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렉서블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의 완제품을 삼성전자, 삼성 SDI에 납품하면서 작년에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했던 곳이 어디였죠?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였죠? 좌측 하단 동그라미 친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바로 수소 쪽이었습니다. 오늘 상승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3일 후에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받는 모습인데, 회사가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공모금액 자금 중의 일부를 수소연료 전지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진공유리 제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쪽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2년 전에 4월 현대차 등 일부 고객사의 수소차 장비인 진공 압축기 파일럿 장비를 초도 납품했고, 작년 9월에는 수소연료 전지 생산 장비 제조업 및 기술 서비스업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를 접근할 경우에는 보호예수 수량과 보호예수 기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당분간은 물량 부담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당시에 기술적 흐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장 당시에 이와 같은 길고 큰 장대 음봉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센터, 이 캔들의 몸통의 반 정도, 그러니까 27,000원, 27,100원은 수준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가격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입니다. 조금 50원, 100원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없고요. 그쵸? 현주가 아래로 중요한 가격은 오늘 뽑았기 때문에 장대 양봉 캔들 몸통의 반 24,900원, 25,000원 요 가격대가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단기적인 흐름, 단기 상승 추세 이어가는데 큰 무리 없다는 말씀. 종가상 24,900원, 25,000원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오늘 거래량은 일단 좋아요. 거래량 좋고 단기간에 물량 부담 없고, 근데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 신규주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본 차트로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앞자리 받기는 3만원은 부담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이라도 한 29,000원에서 3만원 수준까지는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 룸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오늘 많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내일 갭 상승이 얼마 나오느냐도 중요할 거고요. 워낙 시장에 돈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또 그쪽으로 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좀 객관적으로는 좀 부담될지 모르나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앞으로 하루 이틀 흐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주가 아래로 중요한 가격 24,900원, 25,000원 수준의 가격은 종가상 지켜져야만 하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진단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JNTC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뭐 상장한 지 1개월, 1, 2개월 된 건 아니고 조금 됐어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 6개월 거의 다가와갑니다.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19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세계 최초 3D 커버 글라스를 개발했고 개발한 당시 2014년도부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3D 커버 글라스를 처음 공급했습니다. 2017년까지는 삼성에 독점 납품했고요. 이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으로 납품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도 기술력이 좀 되겠네?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작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8,200억입니다. 8,200억. 작은 회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처를 보면 올해 1분기죠. 네, 올해 1분기 휴대폰 쪽에서 커넥터와 강화 유리가 있는데 강화 유리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D 커버 글라스 쪽에서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커넥터, 카메라 윈도우 글라스, 그 밖에는 또 역시나 이쪽도 강화 유리 쪽이죠. 강화 유리로 뭐 로열티도 받기도 하고 있고요. 커버 글라스 등 이와 같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뭐 작년과 재작년의 매출 비중을 올해 1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이 휴대폰의 강화 유리의 3D 커버 글라스인데 이쪽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50 몇 %에서 60 몇 %에서 이제는 70%까지 올라왔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시 그 UTG라고 들어보셨나요? UTG? UTG 울트라 틴 글라스 그러니까 엄청 얇은 글라스라는 거죠. 초박막 강화 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UTG 초박막 강화 유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UTG라고만 얘기할게요. 초박막 강화 유리라고 안 하고요. UTG JNTC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박막 강화 유리 UTG 부분에서 중하권 시장에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UTG 관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경우 두 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에서 처음으로 UTG 초박막 강화 유리를 썼고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인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는 갤럭시 Z 폴드 2에도 채택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뭐 사양, 가격, 출시일 등 공식화한다고 하죠. 시장에서는 약 한 225만원, 22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 그런데 UTG가 유리 강화와 균일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중에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시장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의 경우에는 비상장 업체인 도우인시스, 한글입니다. 도우인시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을 염두하고 있는데, 참고로 도우인시스의 최대 주주는 지난 3월 말 기준 48%를 보유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노트 시리즈를 대체하면서 출하량을 늘리고 있고, 2년 후에는 애플 역시 폴더블 시장 진입을 감안한다면 UTG의 성장성은 클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도 보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출시가 점쳐지는 폴더블 스마트폰, 폴더블 패널 시장 추이는 앞으로 매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크다는 거죠, 이쪽이요. 폴더블 스마트폰이면은 UT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욱이 삼성전자는 직접 폴더블 유리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도우인시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이쪽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의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회사한테 로열티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출을 보시면 로열티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기술력이 참 이게 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려면은 이제 로열티도 내고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성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JNTC의 경우에는 향후 이쪽을 개발하고 있는데 초박막 강화 유리, UTG에 대한 납품 기대감이 발생하는 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규주에는 역시나 보예수 물량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3월 4일 상장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묶이는 게 71.38%예요. 그럼 6개월 지나면 많은 물량이 좀 시장에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월 4일 상장했으니까 6개월 후, 그러면 다음 달 4일 이후에는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요, 현 주가 위로는 1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5,000원. 15,000원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신고가라고 해야 장중 고점인 16,2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과 16,200원은 큰 가격 차이가 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5,000원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신고가 경신 기대감도 그때부터는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전후까지의 반등과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주가 아래로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3,4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전에는 좀 많이 팔았었는데 한 일주일 전, 한 8월 5일부터는 외국인이 좀 다시 관심을 가지려는 모습인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큰 수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심 갖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 오늘 팔았고 최근에 투시는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사모펀드도 오늘 금융투자가 한 3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매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메이저의 수급도 지속 체크 필요하겠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역시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역시나 상장한 지 1년 미만의 기업들 두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족 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